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4일 티몽 모닝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뱅크런이에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구현하는 기술이 새롭든 아니든 기초적인 금융의 구조, 금융의 용어를 알면 기술의 새로움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벌어지는 사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뱅크런은 쉽게 말해서 돈을 맡긴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되찾으려고 몰리는 사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 즉 뱅크에 예금을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 예금을 다들 찾으러 오는 거죠. 만약 맡겨둔 돈을 정말로 보관만 하는 곳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맡아주고 이자를 주는 구조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맡겨둔 돈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하고 한다는 뜻입니다. 즉 실제로 금고에 돈이 100% 그대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20% 정도의 현금만 남겨두고 나머지 80%는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하고 있었다고 볼까요? 근데 이 20%에 해당하는 돈 이상으로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오면 일부 사람들은 자기 돈을 찾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더욱 큰 문제는 내 돈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짐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실제로 당장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문제는 첫째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자본으로 투자되고 있었던 이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과적으로 투자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대출해주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걷어들일 거고 투자하고 있던 곳에서는 투자금을 뺄 테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한 군데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A라는 업체에서 뱅크런이 발생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A라는 업체가 인출을 중단해버렸어요. 다들 공포감에 찌들어서 그러신데 실제로 저희한테 큰 문제는 없지만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당장 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공포감이 사그러들면 다행이겠지만 A 업체가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B, C, D, E, F 업체에 돈을 맡기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돈인데 내가 원할 때 돈을 꺼내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던 A라는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지만 그 업체들로부터 돈을 인출하게 되는 거예요. 즉 뱅크런이 번지게 됩니다. 해당 산업 전체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시장에서 증발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와요. 세 번째 문제는 진짜로 돌려줘야 할 맡겨둔 돈이 없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돈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상황 또는 금융시장이 안 좋은 것이 배경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괜히 자기 돈 찾으려고 할까요? 상황 좋을 때는 그럴 일 거의 없습니다. 돈을 맡아주기로 한 곳에서 범죄라도 저지르지 않는 한 말이죠. 그런데 80%의 금액은 여기저기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되찾으러 오는 그 시점에 실제로 거기서 투자 손실이 나고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보통은 다들 100%한 번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투자를 열심히 해서 복구하고 수익을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 손실이 난 상태에서 사람들이 돈을 100% 찾으러 오면 만약 투자 손실이 전체에서 10% 정도 마이너스 난 상태라면 90%의 사람만 돈을 찾아갈 수 있고 10%의 사람은 돈을 찾아갈 수 없겠죠. 문자 그대로 개인이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돈을 맡겨두기만 한 건데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시장이라면 애초에 맡아둔 돈이라는 개념으로 돈을 받은 곳들은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일부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요. 충분한 현금을 항상 구비하고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라고 하죠. 심지어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이름으로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예금자 보호 상품인 경우 국가가 보호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금융구조가 이제 더 이상 금융시장에만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인이라고 보통 통칭하는 가상자산 시장처럼 말이죠. 구조는 금융과 같지만 금융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과 보호가 되고 있지 않다면 앞서 열거한 문제는 더욱 과격하게 과거 금융시장처럼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금융시장조차도 당연히 완벽하지 않아 항상 사단이 나는 와중에 말이죠. 현재 가상자산을 맡아두고 이자를 지급하는 곳에서 가상자산을 온전히 되찾기 힘들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예금과 이자 그리고 그 가상자산을 되찾을 수 있는 지급준비율과 투자 상황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여러분들의 돈을 가상자산을 꺼내가고 싶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야기 정리하자면 공포감과 함께 항상 찾아오게 되는 뱅크런이라는 용어 그리고 더 이상 기존 시장만의 얘기가 아니게 된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고요. 이 뱅크런이 어떤 일을 야기하게 되는지까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후루뚜루뚜님 후원 감사드립니다.